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도착했습니다. 12.9인치짜리를 구매했는데요. 이번 iOS 13.4부터 일반 마우스를 지원하게 됐죠. 그 덕분에 큰 화면으로 아이패드를 좀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 개봉을 좀 해볼게요.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박스에 아이패드가 잘 고정이 돼서 배송이 됐네요. 네, 이게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비닐을 뜯고 개봉을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열고, 네, 아이패드 본체가 나오고요. 구성품은 너무 간단하네요. 18W짜리 충전기와 C타입 to C타입 케이블이 전부입니다. 네, 그럼 본체를 뜯겠습니다. 네, 새 거는 역시 기분 좋죠. 12.9인치 LCD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있고요. 역시 큼지막하죠. 여러 가지 태블릿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아이패드 7세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갤럭시 탭 S6. 이건 예전 갤럭시 노트 12.2인치짜리입니다. 역시 크기에서 오는 만족감도 있어요. 이 위에는 상단 버튼과 마이크, 스피커가 있고요. 좌측면에는 이 작은 마이크 하나만 있고요. 하단에는 스피커와 C타입 포트, 우측면에는 자석 커넥터와 함께 음량 버튼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카메라가 사각형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중간에 사과 로고, 하단에는 포고핀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카메라 모양을 제외하면 외관은 동일합니다. A12G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패드 3세대의 A12X 칩셋과 CPU 성능은 같고요. GPU 성능은 10% 정도 향상이 있다고 하죠. 또 기본 내장 메모리 용량이 64기가에서 128기가로 늘어난 점, 램이 4기가에서 6기가로 늘어난 점도 3세대와 다른 점입니다. 네, 3세대와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도 페이스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는 다르게 아이패드는 가로 방향 또 세로 방향 관계없이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요. 카메라는 아이폰 11과 거의 비슷한 인덕션 모양의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아이폰 11과 비교해보면 사각형 모양의 이 크기 자체는 조금 더 작아졌고, 아이폰 11의 이 초광각 카메라가 있던 자리에 거리 센서인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다 센서는 5m까지 거리 인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이 라이다 센서를 탑재한 최초의 애플 기기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센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증강현실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에 라이다 센서가 달려있다고 해서 카메라에서 배경을 블러 처리하는 인물 모드가 훨씬 정교하게 작동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후면 카메라에 인물 모드 자체가 없습니다. 라이다 스캐너를 인물 모드에 활용하지 않는 점은 좀 아쉬웠고요. 근데 또 전면 카메라에는 인물 모드가 있더라고요. 후면 카메라에 이 라이다 스캐너를 활용하지 않아도 그냥 인물 모드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카메라는 이 위에가 1000만 화소의 울트라 와이드, 아래는 1200만 화소의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대비해서 망원 카메라가 빠져있네요. 사진 품질은 아이폰 11보단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태블릿에선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2017년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2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세대나 지나면서도 카메라 화질 발전이 별로 없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특히 130만 원을 주고 산 태블릿인데 손떨림 보정 기능도 안 들어있다는 건 좀 인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영상은 후면 카메라로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네요. 스피커 성능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음량과 음질 모두 태블릿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들어본 태블릿 스피커 중에서는 갤럭시 탭 S6와 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가장 좋은 스피커 음량과 음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패드 프로의 상징은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죠. 큰 화면으로 느끼는 120Hz의 손맛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스크롤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번에 iOS 13.4로 넘어오면서 아이패드 OS에 마우스를 지원하게 됐죠. 드디어 일반 마우스와 키보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을 해봤는데요.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마우스 휠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윈도우 환경과는 다르게 스크롤 방향이 반대로 되더라고요. 휠을 아래로 돌리면 스크롤은 위쪽으로 되고, 휠을 위로 돌리면 스크롤은 아래로 됩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이 설정에 가서 일반, 트랙패드 및 마우스에 가셔서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꺼줘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우스 휠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서 마우스 커서 이동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보조 클릭 버튼을 왼쪽 버튼으로 할지 오른쪽 버튼으로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포인터 제어기로 들어가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더 진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사용 안 할 때 이 마우스 포인터가 사라지는 시간을 정하거나 마우스 포인트의 색상, 또 포인터 크기, 스크롤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터 움직임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번에 애플이 광고를 하고 있는 기능이죠. 이걸 켜고 쓰면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요소에 따라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하게 되거든요. 이게 신기하고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켜고 쓰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커서가 변하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이 설정을 끄고 쓰시면 됩니다. 네, 이 설정을 끄면 커서 모양이 안 바뀌죠. 이 두 설정 다 마우스 기능상에는 차이가 없으니까요. 본인한테 맞는 걸로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게 되니까 아이패드를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Alt 탭을 이용해서 앱 전환을 한다든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메뉴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이렇게 거치해서 쓰기에도 아주 좋은 태블릿이 되었습니다. 진작 좀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걸요. 어쨌든 아이패드를 사실 분들은 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는 애플에서 매직 키보드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매직 키보드에는 트랙패드까지 달려있다고 해요. 매직 키보드는 가격이 11인치용이 $299, 12.9인치용은 $349라고 합니다. 편리하긴 하겠지만 선뜻 사기에는 좀 힘든 가격이긴 하네요. 이번 아이패드의 국내 출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보로 미뤄보면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는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격은 11인치 와이파이가 102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요. 12.9인치는 129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과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거잠비노트였습니다.